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당시는 스타워즈2였던 제다이의 귀환을 서울극장에서 본 저는 스타워즈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타워즈 프리퀄 시리즈에 실망하고 나서 나타난 마블 스튜디오 영화에 완전히 빠지게 됐습니다. 특히 등장과 함께 우승컵을 안겨준 마블의 버스터 포지라 할 수 있는 아이언맨과 마블의 클레이튼 커쇼라고 할 수 있는 캡틴 아메리카, 그리고 다른 여러 캐릭터들이 완벽한 빌드업을 통해 어벤져스로 뭉쳐 우주와 인류를 구해낸 장면은 그야말로 압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DC 코믹스 캐릭터들도 정말 좋아합니다. 심지어 망작 중에 망작으로 꼽히며 그로 인해 반지닦기라는 별명을 얻은 그린 랜턴도 나름대로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이에 저는 원더우먼과 플래시까지 가세하는 DC 코믹스판 어벤져스인 저스티스 리그에 대한 기대도 정말 컸는데요. 그러나 저스티스 리그는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마블이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 토르, 헐크 같은 구성원들의 능력에 대한 밸런스 패치를 완벽하게 한 반면 DC는 양대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슈퍼맨과 배트맨의 능력 차이에 대한 밸런스 조절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저스티스 리그는 슈퍼맨에 의한 슈퍼맨을 위한 원맨쇼가 되고 맙니다. 제가 메이저리그를 보면서 DC 영화에서의 슈퍼맨 같은 넘사벽 캐릭터가 누구였나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한 명밖에 떠오르지 않는데요. 바로 약본즈 시절의 베리 본즈입니다. 슈퍼맨의 약점이 크립토나이트라면 베리 본즈의 약점은 스테로이드입니다. 물론 슈퍼맨은 크립토나이트 앞에서 약해지지만 본즈는 스테로이드로 더 강해지게 되죠.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에서 둘이 치고받고 싸웠던 것처럼 본즈에게도 협력자이자 원수 같은 존재가 같은 팀에 있었는데요. 바로 제프 켄트입니다. 그러고 보니 슈퍼맨의 본명은 칼 L, 지구 이름은 클라크 켄트입니다. 클라크 켄트는 크립톤 행성 출신이지만 제프 켄트는 캘리포니아 출신인데요. 1989년 토론토에 20라운드 지명을 받은 켄트는 이후 뉴욕 매치와 클리브랜드를 거치는 동안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켄트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 1996년 11월에 일어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간판 선수 중 한 명으로 베리 본즈와 반목을 거듭하던 맷 윌리엄스가 본즈와의 파워게임에서 지게 되자 트레이드를 요구한 거였습니다. 이에 샌프란시스코는 1994년 MVP 2위이자 골드글러브와 실버슬러거를 3개씩 가지고 있는 3루수인 윌리엄스와 한 명을 클리브랜드로 보내고 4명을 받는 2대4 트레이드를 단행하는데요. 4명 중 1명이 28세 시즌까지 통산 78홈런을 기록한 이루수 켄트였던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팬들이 말도 되지 않는 트레이드라고 분노하게 되면서 브라이언 세비언 단장이 뒷돈을 받았다는 음모론까지 등장하게 되고 세비언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난 바보가 아니라는 해명까지 하게 됩니다. 세비언은 정말로 바보가 아니었는데요. 트레이드 당시까지만 해도 윌리엄스의 빈자리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일 줄 알았던 켄트가 윌리엄스를 대신해 본즈의 파트너가 되고 또 윌리엄스를 대신해 본즈와 충돌하기 시작한 겁니다. 1997년 3번 타자 좌타자 본즈와 5번 타자 좌타자 JT 스노우 사이 4번 타자가 된 켄트는 본즈 효과를 톡톡히 누리며 1997년 샌프란시스코 합류 첫 해부터 2002년 샌프란시스코를 떠나기 전까지 6년 연속 20홈런 100타점과 함께 연평균 29홈런 115타점에 조정 OPS 136, 승리기여도 5.3이라는 대활약을 하게 됩니다. 2000년 켄트는 타율 3할 3푼4리, 출루율 4할 2푼4리, 장타율 5할 9푼 6리, 33홈런 125타점, 승리기여도 7.2를 기록함으로써 타율 3할 6리, 출루율 4할 4푼, 장타율 6할 6푼 8리, 49홈런 106타점, 승리기여도 7.7을 기록한 본즈를 제치고 내셔널리그 MVP가 됩니다. 켄트는 타율과 타점에서만 본즈를 앞섰지만 당시는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어쨌든 2002년 본즈와 켄트는 배트맨과 로빈이 아니라 밸런스를 맞춘 슈퍼맨과 배트맨이었는데요. 2002년의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폴스, 에드먼즈, 롤렌 3명이었던 2004년 세인트루이스 이후 승리기여도 7.0 야수 2명을 보유한 내셔널리그 팀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2000년에도 본즈가 MVP였다면 본즈는 2004년까지 내셔널리그 MVP를 5년 연속으로 수상할 뻔했습니다. 켄트와 본즈는 같이 뛴 6년 동안 연평균 75홈런 215타점, 그리고 켄트가 연평균 5.3, 본즈가 8.6으로 도합 13.9의 승리 기여도를 합작합니다. 1989년 월드시리즈에서 오클랜드에게 4연패 후 포스트 시즌 진출을 하지 못했던 샌프란시스코는 켄트의 첫 해인 1997년 지구 우승에 성공했고, 켄트의 마지막 시즌인 2002년에는 월드시리즈 준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스티 베이커 감독의 자이언츠 시절 더스티 매직은 사실은 본즈와 켄트의 매직이었던 겁니다. 둘은 타석에서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면서도 물과 기름 같은 관계였는데요. 흑인인 본즈가 자신과 자기 집안을 끊임없이 자랑하며 켄트의 신경을 긁었고, 백인 우월주의자라는 소문이 있었던 켄트 또한 그러한 본즈의 행동을 참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2002년 둘은 경기 도중 더가웃에서 멱살을 잡고 싸우는 장면이 생중계가 됐고, 그 시즌을 마지막으로 켄트가 떠나게 됩니다. 2003년 켄트가 떠나자 본즈는 짝이른 외기러기 신세가 되는데요. 팀 내에서 누구도 켄트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자 2004년 본즈는 147경기에서 120개의 고의사구와 232개의 볼넷을 얻어내게 됩니다. 1998년 애리조나 벅쇼홀터 감독이 만루에서 고의사구를 지시하기도 했던 본즈는 심지어 2004년 인닝의 선두타자로 나서 3개의 고의사구를 얻기도 했습니다. 선수 시절 내내 경기에서는 화합하고 클럽하우스에서 반목했던 둘은 명예의 전당도 위태로운 상황인데요. 지난해 8번째 투표에서 60.7%를 얻은 본즈는 남은 2번의 기회에서 15%를 추가해야 하며, 켄트는 지난해 7번째 투표의 득표율이 27.5%였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해졌는데요. 이루스로서 날린 351개의 홈런이 2위 라인센버그의 277개, 3위 어틀리의 252개보다 월등히 많은 켄트는 피하자 못지않게 자기 포지션에서 독보적인 공격 성적을 올린 선수입니다. 통산 377홈런, 1518타점의 켄트는 통산 316홈런, 1287타점의 스칸 롤렌보다도 공격 성적이 뛰어납니다. 조정 OPS 역시 켄트가 123, 롤렌이 122로 이루수가 3루수보다 공격 성적이 떨어지는 포지션임을 감안하면 켄트의 공격 성적은 발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롤렌과 켄트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롤렌이 3루수 역대 3위에 해당되는 8개의 골드글러브를 따낸 반면 켄트의 수비는 마이크 피아자의 포수 수비급이었습니다. 이에 스칸 롤렌의 수비 기여도가 21.2, 체이스 어틀리의 수비 기여도가 17.1인 반면 켄트는 수비 기여도가 마이너스 0.1에 그침으로써 통산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는 롤렌이 70.1, 어틀리가 64.4, 켄트가 55.4로 켄트가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세 번째 투표에서 35.3%를 얻은 롤렌은 명예전당 입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7번째 투표에서 27.5%인 켄트는 사실상 탈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즈와 켄트가 사이가 나쁘지 않고 더 오래 함께 뛰었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죽고 못 사는 사이에 본즈와 켄트는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둘은 2002년 월드시리즈 준우승으로 갈라섰고 이후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히어로 영화를 좋아하는 저를 위해서라도 슈퍼맨과 배트맨이 함께 나오는 저스티스 리그는 언젠가는 꼭 환상의 케미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오늘은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영화까지 건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